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701만원이고요. 플러스 8만원입니다. 어쨌거나 700만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계속 고전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달이 지금 오늘 4월 20일이고요. 그럼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월 한 달도 허무하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정시가 의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요. 지금 한번 볼까요? 와, 10년물 국채금리가 2.921이니까 아침 때보다는 약간 내려왔는데 뭐 2.9를 넘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이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나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좀 대략 난감하죠. 일단 시장에서 뉴스는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인 핑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나스닥 선물이 거의 1% 정도 빠지고 시작했었어요. 다우 선물은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니까 미정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힘을 못 썼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28로 마감을 했는데요. 못 들어올리고 거의 밀려가지고 계속 횡보하면서 마이너스 0.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다시 또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 1700억 매수했다가 오늘 1000억을 다시 매도했고 기관은 뭐 한 3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침 시황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봅니다. 이게 다소 논리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흐름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앞서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즐긴다 그래야 되나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게 현실감과 좀 너무 괴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반박자 정도만 빨리 예측하면 그게 증시에 적합하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까지 보고 예상을 하고 하게 되면 이 현상이 바로 안 일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보다 싶어 갖고 다시 바꾸면 그 뒤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반응을 해가지고 그리고 매매는 또 짧게 보고 있다는 거죠. 2, 3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뒤를 내다보고 종목을 잡아놓고 그걸 2, 3일 만에 팔아버리니까 팔고 나면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좀 엇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때 그죠? 그러니까 어제 지난밤에 미정시 상승하기 전에 정시가 상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때도 빠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봉이기 때문에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상봉 형태를 만들어 놓고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안 빠지고 덜 올려버렸어요. 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흐름이 한 2년 동안 계속 이거를 제가 제 방송 들으신 분은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종목은 잘 못 맞췄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동안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동안에 제가 가진 종목은 마이너스가 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종목은 못 맞췄습니다. 근데 방향은 대충 잘 어느 정도 맞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반등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내려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덜 올렸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등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할 것 같다 그랬는데 밀려버려가지고 좀 당황했었고, 그 다음 여기서는 왠지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밤에 털어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흐름도 보시면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를 장중에 한 1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을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눌렸거든요. 못 올라가고 밀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별로 위협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걸려도 검사조차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검사해봐야 뭐 격리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저희 아들도 둘 다 코로나 걸렸었는데요. 뭐 한 3, 4일 정도 목이 좀 따가운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약 먹고 그냥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뭐 감기약 정도로 해결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큰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되고 있죠.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안 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수송이 잘 안 되고 있던 부분, 그러니까 상호간에 특히나 화물 운송이 잘 안 됐었죠. 화물 운임비가 비쌌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대량으로 싣고 미국으로 수출하러 가져가면 그걸 하역을 시키고 그 컨테이너에 다른 물건을 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가갖고 컨테이너 내려놨는데 이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이 배송이 안 되니까 계속 항구에다가 적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컨테이너 계속 쌓여버리니까 이 배가 다음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다른 물건을 싣고 다시 돌아와야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데, 돌아올 때 빈배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컨테이너가 수입하는 나라 쪽으로 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 물류의 불균형 이런 게 생겼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중에 석유는 러시아 쪽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곡물 쪽이 지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 가격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생산 부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이런 뉴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생산 못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산된 곡물을 제대로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타격을 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이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쪽 지역이 지금 동부 지역 쪽이 밀이나 이런 곡류 생산 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그냥 검은색 흙이라 그래갖고 씨앗만 뿌리면 잘 자라는, 이 농업 쪽에 치중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 있으니까 지금 농사지을 씨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총독으로 사고 있으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농산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코로나가 일단 해결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신종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코로나는 경제를 봉쇄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오늘 시장까지도 제가 보는 이 부분이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동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적인 그런 전투,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냥 그런 거 있죠. 왜 반군들하고 정부군이 싸울 때 보면 서로 이렇게 밀지도 않고 그냥 양쪽에서 포만 그냥 막 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그 동부의 돈바스 지역하고 마리우폴도 거의 다 점령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동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거의 다 점령을 한 것 같고요. 이걸 점령하고 나서 러시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공격해서 밀어내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흑해 쪽에 있는 함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군사력 순위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는 건, 선방한 건 맞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밀어낼 정도의 강력한 부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전쟁이 장기화되긴 하는데 상호 간에 어떤 치열한 교전 없이 그 지역적인 부분에 공격만 이루어진다면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그 YTN에서 우리나라 기자가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정부의 무슨 규제 때문에, 여권법 위반인가요? 그러니까 여행 금지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기자가 지금, 우리나라 기자가 그 안에 취재하러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경 접견 지역에서 이제 취재했던 기자분이 YTN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피난 나오는 사람들이, 애들도 그렇고, 그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싶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여기서 침범한 러시아가 나쁜 놈이니까 물리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호간에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침범한 러시아가 나쁘니까 우크라이나 이겨라 이런 개념, 누구 이겨라는 개념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상호간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동부 지역에 거기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면 또 러시아계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누가 점령하더라도 반대쪽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걸 중립국 관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싶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쟁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전쟁이 더 격화되어 갖고 치열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우위를 점령했다고 보기 때문에 협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협상 기대감 이렇게 했을 때 정시는 상승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정시의 어떤 하락 압력이 느끼긴 하는데, 코로나가 해결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협상하는 쪽으로 간다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한 그 악재를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것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말을 좀 길게 하고 합니다.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상승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상당히 미국 선물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증시도 일본은 올랐지만 중국도 상하이 증시는 내렸고 막 이렇게 혼조세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합쳐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한국주철강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티플렉스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티플렉스는 바로 이익 실현하고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6,010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6,010원에 팔았던 이유는 티플렉스가 올라가려면
그게 돼야 되거든요. 니켈 가격 급등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격화됐을 경우 이런 쪽일 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얘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6,010원 6,010원에 몇 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아침에 6,010원에 나 여기 보고 6,010원 안 왔는 줄 알았습니다. 6,010원에 바로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격화된다면 원자재 가격이나 그다음 곡물 가격 급등 이렇게 하면 T플렉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다 이익 실현해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아침 바로 여기서 정리했고요. 그다음 제가 종목을 참 정말 못 잡기는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다음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국주철관입니다.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한국주철관을 잡았는데요. 이익 실현 하긴 했습니다. 그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 한국주철관을 1,450원에 이익 실현을 하긴 했습니다. 300만원 중에 200만원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금강 철강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하이스틸이 25%는 올라갔습니다. 얘는 뒤늦게 올라갔어요.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강 철강이 아침부터 계속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쫙 땡겨 체결되었습니다. 쫙 땡겨 올리다가 상한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하이스틸이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수직 상승해가지고 25%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한국주철관은 너무 못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실망했고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주들이 못 갔으면 그냥 괜찮은데 철강 관련주 다 급등하고 있는데 얘만 쳐져서 못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가스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얘는 주철이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억울할 건 없습니다. 억울할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한국주철관은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주철관 200만원 줄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T플렉스 100만원 파는 거하고 한국주철관 200만원 이익 실현한 거하고 합치면 300만원이 되죠. 그걸 가지고 뭘 사느냐 하면 일단 클리오라는 종목을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생각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로 잡았는데요. 이게 그 잡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별론 것 같은 생각. 이게 그 클리어 잡았고 그다음 잉그로드랩은 지금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잡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중입니다. 40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좋게 본 건 뭐냐면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이게 그 약간 오늘 좀 횡수수술하는 것 같다. 일단 다들 뭐 제 방송 많이 들으셔고 다 이해하실 걸로 보고 확진자가 11만 1000명이 나왔거든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근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확진자로 11만 명이면 아주 작게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현재 시간까지 10,000명이 나왔는데 이게 그 월요일 날 4만 명대 나왔기 때문에 확 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11만 명이 그 전주 1주 전이나 2주 전 혹은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보통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나오다가 10만 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가 한 10만 명 정도 선만 유지가 돼 준다면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월요일 날 발표되는 확진자는 다시 또 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줄어들면 지금 거리두기 해제가 돼가지고 영업시간이 다 풀리고 지금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졌죠.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화장품 같은 게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더 쓰는지 안 쓰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특히나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쪽에 그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마스크 지금 해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스크를 풀면 아무래도 색조 화장품 같은 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화장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면 마스크에 묻기 때문에 화장을 잘 못하겠죠. 뭐 이 색조 같은 이런 게 제대로 못할 건데 마스크를 풀게 되면 뭐 입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색조 화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그루드레까지 그래서 화장품 관련 쪽에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에다가 클리오 하고요. 그 왜 코스메카 코리아 쪽으로 더 안 잡고 이렇게 그 여러 종목을 가느냐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장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얘가 가장 좋다고 보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 클리오 같은 이런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이차한불은 또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 또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봤을 때 클리오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게 대장으로 갈지 몰라서 그냥 클리오도 잡은 거고요. 인그루드랩은 미국 쪽이니까 조금 다르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클리오하고 인그루드랩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제가 사조 시푸드를 잡았는데 요건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잡고 나니까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요. 괜히 샀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요거 잡을 때는 왜 잡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곡물 뭐 이런 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꺾일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시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만 협상적으로 간다면 곡류 가격은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쪽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저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했다가 뒤로 밀리죠. 그래서 이쪽이 좀 하락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수산물 쪽은 조금 다른 문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한성기업도 강했고 오늘 사주 시푸드가 평소보다 조금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 생각은 러시아가 이게 그 수산물 수출 이런 게 지금 규제를 받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뭐 이런 쪽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어떤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참치 이런 쪽이죠. 그래서 수산주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고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그림도 너무 지금 그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긴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잡고 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상태고 요번 시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안 팔리고 있는데 약간 손실 보더라도 이 종목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다 등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도 얼마 못 올렸는데 말은 되게 많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종목 잡는 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어떤 타이밍이 맞아지지 않을까. 뭐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든 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방향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종목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국 출강이 또 시간에 의해서 5%나 올라가 버리네요. 하이스티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동양 7강도 올라가는데 한국 주철가는 별로 못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쪽이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네요. 흐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협상으로 갈 것이라는 것은 좀 앞선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반응이 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반응이 오게 되면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철강 가격 올라가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철강 관련주 다 급등하는데 지금 제가 가진 종목만 못 가고 있으니까 좀 속상하네요.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그 테마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 화장품 쪽에 포지션 딱 잡고 있을 때 확진자가 확 줄어가지고 화장품 한 급등 딱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행운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300만 원씩 뭐 막 벌 때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횡설수설 헛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지금 시황이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가 좀 강하게 올라갈 뻔 했는데 이 지금 탄력 못 받은 거는 그 인수위에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뉴스 나왔는데 인수위 보시면 나오죠.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 코로나 없는 듯이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또 나왔단 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이 참 배신 땡기는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규제를 하면 좋게 하겠죠. 한데 지금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여기서 굳이 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화장품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부분에서 지금 체결되었습니다. 인구로들이 계속 지금 사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 메시지라면서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완전 해제한다는 결정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다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할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면 이 마스크의 문제가 아니고 계절적으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제해 주는 게 맞는데 굳이 또 이걸 이 시점에서 인수위에서 규제를 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약간 속상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줄어들면 화장품 관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약간 좀 모호한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예상에다 맞춰서 배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화장품주 쪽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쪽으로. 다른 쪽은 들어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기 참 치열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KG스틸은 이제 철강 관련주이면서도 이게 KG그룹이 상용차 인수 관련이기 때문에 얘들이 급등하니까 상방울 급등하고 있다가 이 반대 개념이거든요. 상방울 광림 이쪽에서 인수하느냐 아니면 KG그룹이냐 이거 갖고 지금 키재기 하는 것 같아요.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방울 쫙 올라가고 있다가 잘 가고 있다가 KG 쪽이 땡겨 올리니까 이것도 아마도 KG 스틸이 올라가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철강 관련주 올라가니까 KG 스틸이 올라가니까 KG 그룹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그건 줄 알고 상용차 쪽에 뉴스인 줄 알고 얘들이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 막 올라가니까 이제 이 상용차하고 광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가 아닌갑다 싶어갖고 막 팔아서 빠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로 그냥 눈치 게임 같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용차 인수한다고 해서 지불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적자투성인 그 회사를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부귀영화 누릴 것도 아닌데 괜히 인수 기대감 해가지고 뭐 큰 덩어리에 그 자동차 회사 하나 먹는다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은데 인수하면 바로 부도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좋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 들어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나 뭐 이런 이런 곡물 관련 이런 쪽은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장품 쪽에 좀 집중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